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모습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고요. 저는 16살 때 사고를 당했고요. 다리를 한번 실점 보스에서 절단 수술하고 2달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고 8개월 동안 대소변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제가 첫 번째 시도했던 거는 삶을 그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처음에 막 사랑해서 결혼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소원해지잖아요. 근데 그냥 아니 저 인간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저는 열등감 있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남편이 나를 관심 없어 하면 이 세상을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냥 자격지심 때문에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라면 포기해야지. 포기를 했어요. 중간에 제가 어떤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곳에 그 사람이 없다면 네가 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현재 감사하냐라는 글을 끼웠는데 내가 살려고 그랬는지 그 문구가 어린아이 가슴에 박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전체가 다 기부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엎어지지도 못하고 뒤집어지지도 못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짐승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막 수치심 막 이런 게 드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안 먹는 거라서 먹질 않아서 뼈가 더 안 붙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재 발가락 5개가 뒤로 넘어가질 않아요. 원래 이렇게 5분, 10분 서 있는 것도 저한테 기적이었고요.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 의사가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지금 좀 전에 키 큰 친구 있잖아요. 우리 총 마스터님인데 우리 마스터는 아이 둘을 낳고도 키가 계속 컸어요. 웃기죠? 근데 보통 여자들은 이제 생리 전에 아기들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생리가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성장 이렇게 판 검사해갖고 생리하기 한 1, 2년 전에 이제 성장 클리닉을 하잖아요. 근데서 여자들이 생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키가 안 큰다고 이랬는데 이분은 애 낳고 나서도 계속 무럭무럭 자라서 몇 센치가 더 자라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더 이상 그때도 종자도 작았는데 클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아이를 갖는 게 위험하다고 얘기했고 오래 걸을 수 없다고 그랬고 그리고 걸을지 안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랬고 뛸 수 없다고 그랬고 그리고 절대 당신은 살이 쪄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허벅지부터 발가락부터 신경이 끊어지면 전부 연결해서 한마디로 소모즈로 재창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제가 움직이게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나이를 먹고 나니까 여자들이 나이 먹고 나서 호르몬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여성의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지방세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조금만 이렇게 집안에서 살림만 조금 하고 걸레질만 해도 살이 잘 빠졌어요. 그래서 와 내가 몸도 이렇게 아픈데 살도 잘 안 찌는 체질에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몸이 아닌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 저희 함께 사시는 분께서 제가 지금 몸보다 12kg가 빠진 상태거든요. 12kg가 찐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도 이쁘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당신을 보면서 맨날 이쁘다고 느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아침에 눈 떠서 거울 보니까 그 거울 속에 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항상 나랑 제일 친한 거예요, 제가.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저 이쁜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그렇게 살이 쪘는지도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느 날 아주 변화된 모습이고 뽀샵 좀 했고요. 이 사진 보면 형 남자들이 상체를 보더라고요. 저는 상체 비너스예요. 저렇게 쪘는데 이때가 12kg 쪘을 때였는데요. 이게 3년 전 사진이죠. 그런 상태에서 바깥에 함께 일하는 남자 코치님 가족이랑 놀러 갔는데 제 사진을 찍어서 누나 모습 좀 봐 사진을 보냈어요. 딱 봤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쪘는데도 말 안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워낙 먹는 걸 좋아하고 그게 이뻤대요. 그냥 뚱뚱해도 귀여웠대요. 그래서 자기 눈에는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소수의 모임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살이 더 찌기 시작했고요. 한 2달 정도. 그다가 2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체지방이 8kg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제 몸이 됐어요. 이런 사진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업체 돌아다니는 사진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진도 많이 돌아다니죠.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건이 아니고
저희와 지금 현재 전국을 통해서 같은 해독 다이어트를 통해서 스쿨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코치가 되어고 프로그래머로서 병원이나 약국이나 피트니스나 이런 곳에서 전문적인 강사로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함께 협력해서 무언가 코칭을 받은 사람들이 요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굴지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다이어트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공공연한 어떤 잡지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계속 KBS 자체에서도 매달 우리를 연재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여러분이 오늘 듣게 될 내용들은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면 한 3시간이 넘는 강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그 강의를 다 풀면 이해하지 못하시고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이해한, 아주 죽으로서 이해한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괜찮겠죠? 네. 저 말 잘하죠? 네. 여기만 서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해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해독에 필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한 단어로 꼽는다면은 독을 풀어준다는 이야기겠죠? 독을 풀어준다는 건 뭐예요? 자체 나머지 기능을 원상태로 살려준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대체의학의 근본적인 부분들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치유력, 자연적인 면역력을 살려낸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이어트, 비만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내가 쟤보다 살이 쪘네, 내가 쟤보다 지방이 많네, 내가 쟤보다 뚱뚱하네, 이건 뭐예요? 비만의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복부에 살이 많네, 엉덩이에 살이 많네, 어디에 살이 많네, 뚱뚱하네, 이건 뭐냐면 어떤 말이랑 같은 말이냐면 내가 쟤보다 독이 많네 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몸속에 있었던 어떤 독을 빼내고 스스로 갖고 있었던 원래 기능을 살려주고 자연적인 면역력, 치유력을 살려낸다면 스스로 우리가 날씬해지고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해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지구상의 동물들 이렇게 보면은요, 동물들은요 몸에 이상이 생겨요. 몸이 아파요. 자기 스스로 뭔가 병이 걸린 것 같고, 그럼 동물들은 먹이 활동을 쉬잖아요. 굶어요. 굶고 열어놔 주시면 그 먹이 활동을 쉬고요. 스스로의 면역력, 치유력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치유력을 통해서 자신을 살려내거든요. 근데 인간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들은 요즘은 못 먹어서 사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너무 먹어서 다들 질병이 생기고 문제이거든요. 그냥 사슴비 꼬라먹고 개 잡아먹고 그죠? 배암탕 먹고 막 다 잡아먹어요. 그냥 걸어다니면 다 잡아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이 허하다고. 그래서 막 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인류가 지금까지 진화해오면서 갖고 있었던 자연적인 치유력, 면역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 뭔가 바깥에서 무엇을 넣어주기보다는 안에 있는 독을 빼냄으로 스스로 몸을 가볍게, 건강하게, 날씬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해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이어트 개념에서 바라볼 때는요, 해독이 필요한데 다이어트 관심이 있으세요? 그럼 관심은 있는데 비싸잖아요. 관심인데 그거 해봤자 별 효과 없더라고요. 그때만 빠지더라고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저 운동하기 너무 싫어요. 저 굶는 거요? 정말 힘들어요. 못 참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앞에 있었거든요.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운동하고 식욕 조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거든요. 식욕 조절 때문에. 근데 해독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해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해독을 안내받기 시작하면요, 그 해독 자체가 식욕 조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해독을 첫 시간에 비움이란 코너로 집어넣고 있고요. 그 첫 시간을 제가 맡아서 부족하지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먹고 사는 이야기 저녁 때 드셨죠? 네, 저녁 안 먹고 2차 가려고 또 헛걸려고 또 준비하고 또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네, 저 불러주세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먹이사슬을 한번 보면은요, 식물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식물에서 시작해요. 물론 우리가 오늘 내 친구, 고등학교 여자친구는 이 2층이 굉장히 유명한 삼계탕집이에요. 네,
저기 멀리서도 와서 먹는 일산의 아주 유명한 삼계탕집인데 여기서 닭을 한 마리씩 훔쳐먹고 왔대요. 물론 그래요. 닭도 먹고 소도 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오리도 다 잡아먹고. 근데 소돼지 닭 그들이 먹는 음식도 뭐예요? 식물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지구상에 사는 모든 동물이 먹는 음식의 처음 음식은 식물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변화무도 식물의 식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식물에 있는 뿌리 속에 있는 물이 있어요. 그죠? H2O라는 물이 있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산소는 공기 바깥으로 내보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후 하고 숨을 쉬고 살아가게 돼요.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내보내고 나니까 C가 남겠죠. 그죠? 탄소가. H2O라고 하는 물이 남아요. 이것이 5겹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나는 단맛이 과당이라고 얘기하고요. 6개 쌓여져 있는 것을 쌀이나 밀가루를 먹을 때 나는 맛이 포도당이라고 얘기해요. 포도당이 엄청나게 여러 겹 축적되어서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이 C가 탄소예요. 네, C가 H2O가 물이에요. 전혀 다른 탄소랑 전혀 다른 물이 만나서 새로운 화합물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걸 탄수화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탄소로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온리 탄소로만 되어 있는 거. 그 얘가 뭐냐면 숯이 있죠. 그죠? 연필 심이 있어요.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뭐가 있냐면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론대로라면 숟가루라고 하는 탄소랑 물이랑 섞어서 막 흔들면 뭐가 돼요? 탄수화물 된다는 거죠. 그죠? 웃기잖아요. 아니 저 물속에다가 연필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물을 넣어요. 막 흔들어요. 그럼 탄수화물 된다는 거잖아요. 화학식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당은 어떤 맛이 나요? 단맛이 나요. 그럼 숟가락으로 연필심하고 넣어서 막 흔들면 어떤 맛이 나요? 안 먹어봤죠? 아세요? 먹어보셨어요? 별맛 없어요. 그죠? 아니 적어도 포도당 맛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 아니더라도. 그죠? 숟가루라고 하는 탄소랑 물이 만나서 탄수화물이 되었어요. 전혀 다른 탄소랑 전혀 다른 물이 만나서 새로운 화합물이 될 때는 이 안에 어떤 힘,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식물은 뭘 받아야 돼요? 햇빛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강합성을 해야 되니까. 이 안에는 햇빛 에너지라는 게 필요해요. 어떤 에너지요? 햇빛 에너지. 햇빛 에너지는 결국 어떤 맛이에요? 단맛이에요. 어떤 맛? 단맛. 자,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시기 전에 아가씨였을 때 어디 사셨어요? 시골에. 시골에. 시골 어디예요? 시골 어느 시골이에요? 전라도 강주. 광주요? 강주요? 광주에 사셨어요. 자, 광주에 사셨대요. 남편분은 어디 사셨어요? 전라도 보석이. 예? 어떻게 그렇게 익숙하게 다 아시지? 남편 어디 사셨어요? 어느 동네 사셨어요? 예? 비밀이에요? 예? 멀리 갈라지가 살았다. 멀리 갈라진 곳에 살았대.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거죠. 어머니 매력적이세요. 광주에 사시는 예쁜 여자분하고 갈라진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호남의 남편분하고 눈이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죠? 네. 이 두 분을 만나게 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가 바로 햇빛 에너지인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이렇게 단맛이 나는 감정. 네. 아침에 눈을 탁 떠요. 저는요, 새벽에 눈을 뜨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의 위대한 리더들, 성공한 CEO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전부 아침형 인간들인 거예요. 아, 씨, 탈자를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습관을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꼼꼼할 때 내가 눈을 떠 있는 거예요. 어머머, 대단하다. 그대로 했어요. 나는 당신을 멘토로 삼을 거예요. 신이시여.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내 신이 제 첫 번째 멘토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딱 꼼꼼할 때 일어나서 화장실이 제 이제 주거지예요. 화장실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요, 껌껌한 하늘이 환한 하늘로 바뀔 때 막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마치 한 일주일 동안 변을 못 보다가 한 방에 볼일을 본 것 같은 그런 쾌감 같은 걸 매일 아침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보내주는 문자가 굉장히 달아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달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맛이 나게 해요? 어느 때 다세요, 여러분들은? 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명품백 살 때, 예? 남편의 비자금을 몰래 빨래 빨다가 뭐 청소하다가 찾아냈을 때 단맛이 나는 감정들 있잖아요. 이 가장 달콤한 단맛, 최고의 단맛, 이게 어떤 단맛인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콤한 키스, 달콤한 연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요, 신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무조건 당신은 사랑을 받고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우리는 사랑받고 살아야 될 존재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목적으로 우린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거든요. 살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네,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아요. 어릴 때는 뒤지게 터지고 나서도 엄마한테 안기잖아요. 엄마 사랑해 이러잖아요. 어릴 때 허각구도 한 대 맞아봐요. 저 인간은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가서 용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됐어요. 아, 이 얘기 안 하려면 나 성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보자 이게. 제가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 이런 사랑을 느끼고 나누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랬더니 부산에 어떤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제가 그렇게 딱 공부하고서 생각해보니까 저도 우리 남편을 만났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달콤한 키스 이러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키스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키스에 좀 환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키스를 하지? 근데 키스가 너무 키스가 더러운 거예요. 어떻게 사랑스러운데? 더러워. 이래서 춤추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키스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종소리를 들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났는데 어느 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때쯤 키스를 할 것 같구나라는 거를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느낌이 몸만 온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랑 키스를 딱 한 거예요. 키스를 딱 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키스를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이랬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한 얘기가 조그만 이렇게 발라당 까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웃더니 그럼 키스를 어떻게 해야 되니? 열정적으로 하셔야죠. 영화도 안 보셨어요? 아니 영화나 책 같은 걸 보면은 키스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던데 왜 키스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자, 일단 저를 쳐다보세요.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웃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진작에 저를 보세요. 눈에서 떼지 마세요. 막 웃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이러면 키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해갖고 손을 대세요. 고개를 돌리세요. 입을 떼지 마세요. 진아 입 좀 그만 떼면 안 될까? 안 돼요. 종소리가 안 울리잖아. 이게 진짜 촉했었어요. 종소리가 울릴 줄 알았어요. 어떤 그 느낌이 울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을 해서 이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저마다의 어떤 사랑의 기억들을 갖고 또 한눈이 멀어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나중에는 뒤통수만 봐도 사랑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히 남편과 부인과의 사랑이 빵꾸가 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사랑이 허기진 감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완성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때요? 빵꾸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허기가 돼요. 나는 신이 이따위로 살려고 나를 만들지 않았거든? 나는 말이야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채우고 사랑을 나누고 살았는데 내 마음이 우울해. 내 마음이 슬퍼. 내가 채워지지 않아.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랑하고 이 사랑의 단맛하고 똑같은 맛이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이라고 하는 단맛을 통해서 허기진 내 감정을 자꾸 채우려 하고 먹으려고 하니까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만 환자들 보면은요 99% 또는 100%까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우울증 환자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랑 9살 차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를 키울 때 세수를 안 하면 아침밥을 굶기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맨 얼굴을 보고 자란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구루프를 밤에 말고 주무셨고요. 아침이랑 블링블링한 머리이셨고 항상 빨간 우주를 바르고 계셨어요. 다른 화장은 안 해도. 그러니까 9살 차이가 나시니까 아버지는 엄마를 딸대라지 하셨고요. 엄마는 항상 자기 관리를 하면서 아침밥을 이렇게 차리셨어요. 그리고 밥 먹어라 그랬는데 우리가 대충 눈곱 띄고 나면 밥을 굶겼어요. 그것조차도 할 자격이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찍 일어나서
막 닦고 로션 바르고 딱 머리 묶고 딱 앉아놨대요. 그럼 밥 먹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독특한 훈육 방식을 가졌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60세가 넘을 때까지도 5호 사이즈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고 나서서 나중에 이제 몸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한다 그랬어요. 엄마 이게 뭐야? 옷장에는 저 이쁜 옷들은 다 어떻게 할 거야? 옛날로 돌아가. 나이 먹어 살찌면 안 된대. 야, 나이 먹어서 이거는 살이 아니야. 뭔데? 살이 지기 뭐 안 살이 아니야. 그럼 이건 엄마의 너그러움이야.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너그러움인 줄 알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기계체조 선수셨어요. 운동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하셔서요. 집 옥상에다가 운동기구가 다 있었어요. 샌드백도 있고 막 철봉도 막 엮기구 몇 가지가 다 있었는데 항상 뽀빠이 같은 몸으로 팔에다가 양쪽 팔에다가 딸들을 이렇게 들면서 아빠의 힘을 막 근력을 자랑하시고 이랬거든요. 아빠 병원이 무너지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병원을 의사는 아니에요. 병원 월급쟁이 의사를 이렇게 해갖고 병원을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의료사고 나고 뭐 하면서 병원 문이 닫고 갑자기 두 분이 미국으로 도망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이제 근육보다는 이제 내장 비만에 배가 뻘럭해지신 거예요. 아빠 이 배가 이게 뭐야 그랬어요. 우리 아빠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아빠의 인격이야 이랬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들의 모든 배는 아버지의 인격, 어머니의 옆에 차고 있는 플라워포 두 개에서 내려가는 거는 어머니의 너그러움이 등급이 한 등급씩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 뭐였어요? 우울증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울증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행복할 때는 살이 찌지 않았어요. 상실감을 가졌던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입으로 음식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먹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입으로 음식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세 가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코로 공기를 마셔. 우리가 있잖아요. 가슴 앓았잖아요. 숨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숨 막힌다.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숨이 안 쉬어진다고. 가슴이 아리다고 그러잖아요. 예, 코로 공기를 마시고요. 가슴으로 뭐냐? 마음을 먹어요. 사랑을 먹어요. 근데 비만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하게 되면 살이 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굿피플 아카데미에서는 정의하는 게 있어요. 여태까지는 살이 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았냐면 패배주의, 의지박약 이걸 갖고 살았어. 에이씨 어차피 해봤자 3일에 일주일밖에 못할 텐데 야 너 또 그러고도 또 퍼먹냐 이래요. 아 내가 그렇지 뭐.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굉장히 의지도 약한 사람이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것이 머릿속에 새내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다이어트는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뭐가 아니라고요?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어떤 병에 빠졌냐면요. 의지 박약병에 빠진 게 아니라요. 사랑고파병에 빠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경험들을 알게 됐어요. 당신은 언제부터 살이 쪘어요? 저는요 생각해보니까 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신은 언제 살이 쪘죠? 저는 10년 됐어요. 저는 26년 됐어요. 이런 사람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계기들이 있었어요. 상담을 해보면 자기들이 감정적으로 사랑에 허기진 계기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이 그 두 아이를 낳는 동안 자기가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요. 남편이 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씨 이놈의 인간. 내가 아들 둘 낳고서 계속 날씬한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5 사이즈고 살았는데 이놈의 인간이 바람 펴. 도대체 어떤 이유나 바람 폈지? 추적을 한 거예요. 봤더니 플러프가 많은 너그러운 여인하고 바람을 난 거예요. 그래 펑키 시작했대 자기가. 그때부터. 그래서 비만이 된 케이스를 정말 엽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를 어릴 때 잃고 중간에 또 아버지를 잃은 그 상실감에 비만 오면 먹기 시작했던 그 속식과 그 음주 이런 것들이 지금의 자기의 이 몸무게를 만들었다고. 요즘은 비만센터에 70kg, 80kg 여자들 안 온대요. 다 평균 오는 게 100kg 이상들이 다 오거든요. 현대인들이 대부분이나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밴드 활동을 하고. 그죠? 예전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각자 다 외로운 섬에 다 산다는 거예요. 네. 근데 모든 다이어트에서 뭐냐면 이런 마음의 허기진 어떤 단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욕 조절하는 게 되지 않아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 부족한 걸 갖다 뭘로 채운다고요? 단맛. 네.
이 부족한 허기진 감정 똑같은 맛을 내는 단맛이라는 음식을 통해서 나를 채워나가기 때문에 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허기지지 않아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네? 매일매일 나는 신의 창조물로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도 위대한 일을 하러 가리라 뭐 이러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감정적으로요 굉장히 행복해요. 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러면 우리 몸속에 오늘 티켓의 이야기처럼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얘가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요. 그럼 그 마음을 먹는 데에 따라서 어떤 감정도 가질 수 있고요. 어떤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감정과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냐 긍정적인 생각이냐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 어떻게 신이 오늘도 이렇게 이쁜 하루를 나한테 주셨지? 전 맨날 이래요. 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럼 그 마음에 맞는 뭐가 나오냐면 그 마음 상태에 맞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 마음 상태에 맞는 호르몬이 나와서 육체에 미쳐있는 각 장기에 가서 영향을 미쳐요. 단 예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저 아는 지인분이 있는데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 30년 동안 그 연놈을 용서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만 좀 용서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만 좀 용서하세요. 그 의정부에서는 두 연놈만 생각하면 혈압이 올라요. 오늘 좀 뒷골이 땡긴다 보면 혈압이 올라가 있고 자기가 그날은 어김없이 의정부에 사는 그 니은 그 커플을 떠올리는 그날이었어요. 결국은 안 오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암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면 화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분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감정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을 때 우리 몸속에 거기에 맞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육체의 어떤 한 군데 집약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서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암이 나오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설암도 있고, 설암도 앓으셨고요. 유방암도 있고, 그죠? 자궁암도 있고, 위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있잖아요. 자기가 태어날 때 가장 약하게 태어난 장기가 있어요. 부정적이고 화, 분노, 이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요. 내 신체의 장기 중에 가장 약하게 태어난 장기에 가서 지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영향을 끼쳐요. 그럼 우리가 질병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만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사랑받고 살라고 그랬는데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의 창조물이야. 난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왠지 행복하지가 않아. 불행해, 우울해, 슬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어. 자꾸 또 먹어. 또 먹어. 왜?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꾸 먹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어디 가냐면 제일 첫 번째 가는 것이 비만 클리닉이죠. 비만 클리닉 가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요.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으면 밥을 한 끼를 안 먹어도 3일에서 5일 동안 배고픔을 못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5kg 쭉 빠져요. 그러면서 림프가 다 작살나잖아요. 그죠? 림프 다 작살나고 순환이 다 망가지고 2차적인 또 다른 질환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럼 병원에서 왜 이런 거를 처방할까요? 식욕 억제제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코치들은 다 경험하는 오늘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유행 다이어트 다 손잡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식욕 억제제가 하는 약의 기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예요. 약을 보면 우리는 식욕 억제제 이렇게 사잖아요. 그 약명은 뭐라고 하냐면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라는 약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식욕을 조절하려면 이 세로토닌 수치가 몸속에 농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무한리필이 아니에요. 몸속에서. 한 번 이만큼 만들어지면 사용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쓰면 없어지고 쓰면 없어지는데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랑 식욕 억제제는 한 번 먹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폐기처 한 번 사용했는데 폐기처분 되지 않는 거야. 그냥 몸속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야. 둥둥둥둥. 그럼 여러 번 사용한 세로토닌이라도 계속 몸속에 머물게 하면서 식욕을 강제적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게 약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현대 약으로도 저걸 만들 수 없네요? 못 만들어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요. 달에 뭘 보내고 우주선을 보내고 하는데도요. 이 약을 못 만들어요. 호르몬의 총대장이거든요. 얘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비만 클리닉에서는 쟤를 처방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식욕을 억제하실 수 있으세요? 억제라는 거 누른다는 건요.
누르고 억제하는 것만큼 치솟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대요. 마음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맞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하나?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배고프지 않아. 난 음식을 먹고 아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마음을 먹나? 그러면 이제 육체가 날씬해지나? 이런 방법이 있대요. 근데 반대로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육체에 맞는 호르몬이 역으로 나온대요. 이 호르몬이 마음 상태를 결정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호르몬 하니까 사람들이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4, 5년 전에 미국의 생리의학체에 의해서 새롭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몸속의 어느 군데에서 영향을 받고 그것에서 활동하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육체를 좋게 하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몸속에서 엄청나게 부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울증 약을 끊지부터 그 공황장애 있었던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 우리 스쿨 돌리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그 희한한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비만을 해결하기 왔는데요. 우울증 치료를 하러 오세요. 웃기잖아요. 약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육체 어디서 세로토닌이 영향받느냐면 95% 영향받는 것이 바로 대장이에요. 제 왜 신을 멘토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저는 두 번째 멘토가 남편이고요. 첫 번째 멘토가 신이에요. 공부하면서 더 느낀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몸을 이렇게 눈이 그거 하면 깜빡깜빡거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심장 이거 시계도 맨날 돌아가면 째깍째깍 소리 나는데 들리지도 않고 잘 움직이고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 인체를 생각하니까. 근데 어떻게 행복한 이 예쁜 호르몬이 똥통에서 만들어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장에서 나오거나 내가 예쁜 미소 질 때 나온다거나 누군가를 쓰다듬어 줄 때 어떤 감정선에서 나온다거나 이런 이야기했는데 똥이 드글드글한 이 대장 속에서 95%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역경 속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회, 그죠? 흙 속의 진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 신의 섭리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해버렸어요, 신한테요. 95% 영향을 받는데 육체가 이 대장이 깨끗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르몬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부산에서 이와 같은 강의를 몇 번 했는데 뒤에 있던 어떤 젊은 남자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요.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네, 그래서 강의 중에 질문 안 받는데 혼자서 막 떠드는 거예요. 전 앞으로 똥통이 이쁜 여자랑 결혼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멍청갖고 그냥 너무 웃었었어요. 되게 웃겼어요. 약간 그 친구가 굉장히 충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막 그런 친구였는데 예전엔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S라인에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여자가 장이 깨끗하면 굉장히 긍정적일 거고 남편 바가지도 안 긁을 거고 항상 밝은 미소로 남편을 대할 거고 아이들을 데릴 때 짜증을 내지 않을 거고 막 이런 생각을 막 한 거예요. 굉장히 발전을 청각이다 보니까.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세요, 진짜? 네. 세로토닌을 만드는 방법이 약으로 되지 않다는데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6개월 동안 몇 킬로 빼고 싶어요? 여자들 보통 5킬로는 빠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 5킬로 빠지기로 했어. 그럼 적게 먹고 움직이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아침요법이 있어요. 네, 아침요법하고 저녁 장요법이 있거든요. 꿀이 있어요. 레몬이 있어요. 알로에베라가 있어요. 천연 미네랄이 있어요. 잘 안 써요. 제가요. 스쿨에서는 비밀을 나눴는데 잘 안 써요. 그냥 물에다가 240ml 물에다가 섞어서 아침 7시에 이걸 꿀떡꿀떡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햇빛을 보는 거예요. 햇빛을 보는데 아침 7시에서 9시에 보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세로토닌 만드는 방법이.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근육을 움직여줘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5분에서 10분만 딱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수술이 이쪽인데 지금부터 림프를 흔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밤 사이에 있던 멜라토닌이 야 빨리 일어나 세로토닌 만들어주지 라고 바뀌어요. 멜라토닌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얘는 뭐냐면 세로토닌의 반대예요. 자, 아침에 해가 뜨면 세로토닌 나오고요. 저녁에 해 떨어지면 얘가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근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주부들이 우울증 많이 오잖아요. 그죠? 우울증이 조울증이 되고 막 공황장애 오고 막 이래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3단 콤보. 이 세로토닌 부족하게 되면 세로토닌 부족증이라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세로토닌 부족증이 바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예요. 이 약으로도 어떻게 되지가 않아. 힘들어 너무. 계속 치료받아야 돼. 그럼 얘네들이 뭘 하냐면 이거를 많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멜라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리 밤에 자려고 해서 잠이 안 와요. 옆에 전화하잖아. 순이 엄마 잠이 안 와. 족발 먹을까? 이런다고요. 난 밤에 잠이 온다. 나는 해가 천천히 떠야 잠이 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침에 7시에서 9시에 빛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 햇빛을 못 보고 아침에 주부들이 늦잠을 자요. 애 대충 보내고 각 자요. 동공의 빛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에요. 이것은 이 시간에 빛이 동공에 내 눈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멜라토닌, 세로토닌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 양이 있는데 적게 만들잖아요. 밤에 뭘로 와요? 그걸로 폭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뭐예요? 잠이 안 와요. 야식 호르몬으로 와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봐요. 그럼 밤속에 몸속에 있었던 멜라토닌이 야 빨리 일어나 그래요. 그리고 근육을 흔들어줘요. 그럼 우리 어릴 때 대통령 지나가면 막 이렇게 우리 깃발흔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몸속에서 깃발흔 야 세로토닌 만들 거니까 너네 빨리 깃 닦어! 이러는 거야 얘네들이. 합성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몸속에. 그럼 실제적으로는 어디서 세로토닌을 만드냐면 식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아는 다이어트 방법이 닭가슴살이잖아요. 예전에 어떤 프로 보니까 남녀에서 만나서 결혼하려고 만나는 짝이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애가 막 행복 만들려고 닭가슴살을 막 먹더라고요. 평생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식사하면서 살 빼는 건 평생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평생 할 수 있는 건 알려드리는데요. 뭐 하냐면 현미에다가요. 4가지 잡곡을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나물찬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귀찮아 이랬어요. 안 먹었어요.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조금씩 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한 번 들을 때는 좋은 내용이다 그랬어요. 계속 차비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평생 쓸 몸인데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게 될지도 모르잖아. 이게 왜냐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악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닦거든요. 저는 피아노 작곡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피아노에 먼지도 안 쌓이게 계속 이렇게 닦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른 관악기나 목관악기 다루는 친구들도 자기 악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옆에 두고 자고 소중하게 다뤘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내 몸은 악기처럼 교환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내 생명에 닿을 때까지 잘 소중하게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하는 거 약간 귀찮은 거 바꿔보지 뭐라고 시작했어요. 왜 시작하게 됐냐면요. 우리가 단백질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 2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9가지를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다 들어있는 음식을 우리가 완전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먹고서 이게 있어요. 이걸 얘기를 안 했구나. 이거 하나 얘기해볼게요. 어떤 성형외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은 압구정 4번 출구에서 성형외과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독특한 거 뭐냐면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목사 한 수 받고 한국에서 목사 한 수 받고 미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성형외과 의사로 있으면서 한국에 나와서 한국의 압구정 4번 출구에서 이제 성형외과를 하면서 다른 스탠포드라고 하는 데서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있어요. 이분이 뭐랬냐면 TV를 틀면 TV에 잘 나오고 여러분들 아마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책도 많이 전수하시고 자기가 딱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깨어있는 목사예요. 어차피 딱 보니까 여자들이 이뻐지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무서운 시술들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비만에 대한 이 열광이 대단하구나 이 시장이. 나 비만으로 체인을 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만 클리닉을 이 사람이 자기 성형외과 말고 이거를 차려요.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비만 클리닉 차려내면서 와 이거를 그냥 가게를 차리는 것보다 체인을 하면 참 돈이 되겠구나. 모든 돈 버는 구조를 보니까 이게 체인점 이걸 갖고 있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야 비만 체인점 나 정도의 인지도와 이런 이력이면 되겠지 하고 이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면 쫄딱 망했어요. 이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력도 있고 막 실력도 있고 이런데 자기 망한 거예요. 뭐지? 도구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관리 툴이
고객에 대한 어떤 관리 툴이 정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화려한 이력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시장은 정말 대단한데 안 되겠다. 이런 누구는 없다라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회사에 전단지를 갖고 온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회사가 스탠포드라고 하는 연구센터의 R&D 센터에 R&D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새벽에 미국에 있는 딸한테 연락을 해요. 야, 너 그 회사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파마넥스라고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파마넥스? 아빠가 그 회사 대단한 회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는 3S 공정을 거쳐요. 약이 나올 때는 3단계 공정 시스템을 거치는데 이 회사는 건식회사인데도 불구하고 6X 공정을 거쳐서 전 세계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들한테 절반 이상이 공급되는 제품이야. 도핑에 걸리지 않는 제품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공정을 해서 의사들이 약처럼 처방할 수 있는 그 PDR이라는 곳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딸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찾은 게 뭐냐면 자기가 찾았던 존 그레이 박사가 얘기했던 이게 있으면 여자들이 아침에 세로토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왜 이걸 하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귀찮은 거예요. 꿀 섞고 레몬 섞고 알로베라 넣고 막 천연 미네랄 어디서 구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딱 보니까 그 회사 안에 이 부분에 그 스플리스 위드 알로에라고 하는 제품이 존재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고 그 협회에서 의사분이 있었고요, 약사분이 있었고요, 민간인이 있었고요, 저같이 평범한 주부가 있었어요. 공부하다가 출판사 민음사 대표는 책을 출판했고요. 의사협회 의사이들은 대한 비만관리사협회를 만들었고요. 저희 남편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이걸 통해서 한의원이나 이런 쪽에 병원이나 할 수 있는 그 코치들 프로그래머를 양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적 마케팅으로 이 스쿨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보고요. 각자의 영역대로 각자의 시각대로 그 도구를 갖고 움직여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저거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판단을 하지만 의사들이나 전문의들은 자기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선택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차병원 상무 부인과 대표부터 해서 삼성의료원 대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되게 유명한 50인의 닥터들하고 금요일마다 지금 6주째 남편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안내드릴 디톡스에 대한 것들을 병원에서 실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고요. 제압요법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사람들한테 암을 이기는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접근해서 그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미 다 완전한 데이터를 갖고 이미 이걸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이런 얘기 녹화를 계속 하시면 안 되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성TV 송기입니다. 네.